시커먼 복도 끝에 휠체어를 탄 어떤 환자분이 혼자 미동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환자분. 윤정 씨가 근무하는 곳이 간호통합병동이라고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에 24시간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힘들겠다. 제일 힘들 때도. 어우. 나이트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1, 2시쯤이면 그 환자분들이 불편 없이 잘 주무시는지 조용히 돌아다니며 체크를 하는 라운딩에 나서는데요. 라운디. 이 간호사님, 네. 혹시 병원에서 무슨 향 같은 거 피워요? 향이요? 병원에서 무슨 향 냄새가 나는데. 한 환자분이 자꾸 제사 때 쓰는 그 향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디퓨저향이겠죠. 아닌데, 저 냄새가 아닌데. 그럴 리가요. 됐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가볍게 대답해드린 뒤에 병실 문을 나섰거든요. 이렇게 막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휠체어를 탄 어떤 환자분이 혼자 미동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 위에 있었고 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깼는데 하필이면 가위에 눌린 채 깨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간간히 가위에 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가위 푸는 법이 바로 본인만의 동요 부르기였어요. 노래야? 아. 그래서 이번에도 난 괜찮다, 빨리 풀려라 하면서 속으로 계속 노래를 불렀죠. 뭐야 방금? 환청이야? 지금까지 환청은 한 번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환청에 너무 무서워서 몸을 있는 힘껏 비틀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하지마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오더니 누가 제 어깨를 막 긁어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가위가 풀린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긁어대며 절 깨운 건 바로 해피야. 고마워. 고마워, 해피야. 제 반려견 해피였어요. 전 해피에게 네 덕분에 깼다며 연신 고맙다 말했고 그날 밤은 혹시나 또 가위에 눌릴까 봐 해피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거실 쪽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찬바람이 막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나 바깥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불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비 오나? 밖을 쳐다봐도 비가 온 흔적도 없고 얼른 창문부터 닫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는 형체의 모습이 정말 또렷하게 보였는데 근데 그 순간 안 돼? 왜 안 돼?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그 여자다. 휠체어를 타고 막 나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
제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다. 왜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찝혔다는 느낌과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왜 안 되는데? 분명 아까 떨어지고 있던 그 여자가 저희 집 베란다 한쪽 편에 서서 저를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저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같이 하자. 재밌어. 그 와중에도 여자는 정말 신난다는 듯이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해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제 방이었더라고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니까 베란다로 한번 나가봤는데 해피야.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저희 집이 엄마랑 저 여자 둘만 살고 있어서 항상 자기 전에 문을 다 잠그고 자거든요. 다음날 엄마에게 확인차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어제 베란다 창 안 닫고 잤어? 아니, 나 방에 들어가고 내가 닫고 잤는데. 정말로? 왜? 저는 그간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어딜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시며 베개에 넣고 자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이상한 일도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밤 눈을 떴는데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치 뭘 찾는 것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몸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젖혀져서 보니 저희 해피가 그 여자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절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런 해피가 짜증난다는 듯이 해피를 한 손으로 낚아채서는 법적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피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가 막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해피를 안아든 채 정말 펑펑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 폭받쳐서 오르는 감정으로 흐느끼다 눈을 떴는데 해피야. 해피 괜찮아? 봐봐. 해피 막 몸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토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긴 머리카락을 같이 토해냈더라고요. 저도 단발이고 엄마도 짧은 머리카락이라 긴 머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꿈에서 귀신이 해피 가슴을 찔렀던 게 너무 찝찝해서 건강검진차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해피 유선종양이 보인다고 했고 그 나이 당시에 6살이라 유선종양 걸릴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은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수술. 아 얘가. 어머. 아우 큰 수술이었네. 엄청 큰 수술이었네. 하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귀신이 검은 송곳으로 찌른 바로 그 자리에 난 종양. 신기하다. 해피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3일간 입원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해피 곁에서 병간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검은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친하게 지내자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산책길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여기로 가자. 따라가려는데 갑자기 해피가 으르렁 거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언니한테 비부터 피해야겠다고 말하고 돌아서 보니까 그 언니가 입고 있던 흰 원피스가 비에 젖으면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제야 다시 제대로 본 언니의 모습은 검은색 원피스, 검은 신발, 그리고 검정 강아지,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혹시나 해피가 또 다칠까 봐 반사적으로 확 안아둔과 동시에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 꿈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해피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은견인 해피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